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선아입니다. 보통은 제가 35년째 이태리에 거주하고 있어서 이태리어로 이태리 사람들 대상으로 이 유튜브를 지금 찍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연어 요리를 했어요. 연어 요리를 했는데 왜 한국어로 그 비디오를 찍지 않냐면 이태리의 전통 음식들을 만들려면 한국에서 재료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나 아예 없어요. 그래서 몇 개의 비디오를 찍고 나면 뭐 그것도 보통 일반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거겠지만 다른 어쩔 수 없이 저는 이태리 음식을 이태리 사람들한테 아니면 한국 음식도 소개를 하고요. 예, 이태리어로 소개를 하는데 지금 이 연어 요리는 한국에서도 충분히 재료를 다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오븐이 아닌 보통은 여기서는 오븐에다 요리를 하지만 오븐이 아닌 냄비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주 고급진 요리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특별히 이렇게 영상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초대를 했을 경우나 자리가 있을 경우에 뭔가 한국적이지 않고 이국적인데 굉장히 엘레강스하고 고급지고 아주 맛있는 그러면서 동시에 아주 입맛에 딱 맞을 수 있는 요리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요리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제일 필요한 게 일단 연어예요. 싱싱한 연어. 요게 1인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2인분 양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한 10cm 정도 되네요. 10cm 정도 되고 감자가 중간 크기의 2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버터가 30g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파는 반 개만 쓸 거예요. 이거 작은 건데 양파 반 개만 쓸 거고 그리고 이 오렌지 하나가 중요한데 이 오렌지 하나 통째로 다 쓸 겁니다. 그리고 여카 멘타 있죠? 그 말디브에 가면은 마셔야 되는 모히또에 들어가는 그 허브인데요. 이름 멘타라고 이태리에서는 멘타라고 부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아마 바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 재료들을 구할 수 있으니까 하고 이제 나머지 중요한 거 하나가 이 종인데 이건 오븐용 종이에요. 이거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건데 이 오븐용 이 종이를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구할 수 있으시면 이걸 사용하시고 아니면은 쿠킹오일로 대신 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30g 정도의 버터를 오븐에서 녹여주셔야 돼요. 전자레인지에다가 녹이겠습니다. 일단 감자부터 깎고요. 아주 큰 감자 하나보다 이렇게 작은 감자 2개가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익히기도 좋고요. 준비된 물에다가 박하는 잎만 사용할 거니까 뜯어서 이렇게 씻어 줄게요. 일단 연어를 깨끗한 물에 이렇게 씻으셔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연어는 뭐 그렇게 크게 손질할 필요가 없잖아요. 슈퍼에서도 팔 때도 이렇게 물티슈를 준비를 하시고 일단 헹군 연어를 물기를 닦아줍니다. 자, 닦아주신 후에 칼집을 내세요. 이렇게 깊이는 3분의 2 정도 들어가게끔. 자, 이렇게 이유는 왜냐면 이 아무리 연어가 연한 생선이라고 해도 두꺼우면 좀 퍽퍽할 수도 있고 열에 바로 가해지면 그 열기에 의해서 여기가 말라요. 그 면이 마르면서 또 여기가 또 퍽퍽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부드럽게 유지하는 게 지금 이 요리의 목적이에요. 이것도 같은 식으로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내주고 대기를 시키고요. 감자는 썰어 주셔야 돼요.
양파는 제가 반 개만 쓸 거라 그랬죠? 예. 반 개를 너무 잘게 썰지 마시고 그냥 툭툭 썰어주세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손질할 게 박하예요. 박하를 일단은 이렇게 다집니다. 박하 냄새가 진짜 좋네요. 네. 박하도 잘게 썰어서 준비해 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 오렌지예요. 이 지금 연어는 오렌지 소스를 이용할 거예요. 뭐 한국에서도 이제는 뭐 오렌지 충분히 구할 수 있으니까 별 문제 없으실 거고, 오렌지는 물로 깨끗하게 한 번씩 닦아 주셔야 돼요. 이렇게 얇게 한 5조각을 내셔가지고 4등분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습니다. 녹인 버터인데요. 녹인 버터에다가 박하를 다 넣어주세요. 박하를 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남은 반 개의 오렌지즙을 이 버터 안에다가 다 짜줍니다. 짜집기가 있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반 개이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짜주셔도 별 무리 없어요. 소금도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오렌지 소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연어 안에도 아까 소금을 조금만 넣어주시고, 후추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오렌지 향이 굉장히 섬세하고 달콤하다 보니까 후추를 넣게 되면 후추 향이 오렌지 향을 갖다가 잡아먹게 돼요. 그래서 후추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준비가 끝났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종이가 필요한데요. 이제 그 종이가 필요한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븐용 종이나 쿠킹 오일을 생선의 2배 정도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뭉치십니다. 뭉쳐주면 이게 부드러워져요. 뻣뻣해진 종이가. 그런 다음에 이거를 다시 펴주신 다음에 이거를 하나의 주머니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여기도 주머니를 만들어주고, 주머니가 만들어졌으면 여기다 아까 잘게 썰은 감자를 깔아줘요. 그러면 연어를 드실 때 물을 갖다가 흡수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연어를 드실 때 감자가 따로 뭐 다른 걸 준비하지 않아도 감자를 곁들인 연어 구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감자가 깔렸어요. 예, 감자가 이렇게 깔렸으면 양파도 위에다 이렇게 좀 뿌려주세요. 양파도 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연어를 올리시고, 요 가운데 금간 가운데에다가 이 오렌지 소스를 뿌려줍니다. 잘 보이시죠? 이렇게 오렌지 소스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뿌려줘요. 일단 이 연어 두께가 얇아졌기 때문에 일단은 이 생선 질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마치 버터처럼.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잘라놓은 오렌지를 이렇게 올려놔요. 올리고 나서 최소한 아주 다치지는 말고 최소한 김치가 잠기게끔 이 옆을 갖다가 이렇게 조여주면, 근데 이 종이가 왜 필요하냐? 그냥 멋이냐? 아닙니다. 멋이 아니고 이 생선이, 우리가 생선을 뭐 고등어를 굽든 갈치를 굽든 어떻든 그 면이 닿는 면이 타잖아요. 타거나 단단해지거나.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연어가 직접적인 열을 안 받게 돼요. 그래서 일단 살이 퍽퍽해지는 걸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찜통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찜처럼 찌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향기가 이 밑에 있는 그 감자도 있게 되고 그 오렌지하고 연어에서 나오는 그 즙 때문에 즙으로 인해서 밑에 있는 감자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향도 오렌지 향이 연어에 배이면서 그 연어가 엄청 맛있어져요. 생선 냄새도 아예 안 나지만 아무튼 이 박하하고 오렌지하고 이 연어 조합이 완전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그래서 여기는 뚜껑을 잠깐 이렇게 조금만 열어 놓을게요. 그래서 이 하나는 이제 완성이 됐고요. 여기도 역시 오렌지로 이렇게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옆에를 조금 더 조여서 이 눈이 닫히게끔. 오렌지는 이렇게 열어서 보여줘도 상관이 없지만 일단은 연어는 보이지 않게끔 이거를 잘 조절을 해서 대신에 또 수증기가 너무 머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조금 오픈을 해줍니다. 어떻든 열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름을 조금만 부어주고 물도 한 반컵 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보자기를 넣어준 다음에 이제 뚜껑을 덮을 거예요. 너무 세게 하면 이 밑에가 타기 때문에 중약불에서 한 25분 정도, 25분에서 30분 그 정도 해서 밑에 있는 감자랑 이제 연어가 다 익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조금 더 익힐 것인지 그렇게 판단을 할게요. 나중에 뵙겠습니다. 일단 연어 요리를 할 동안 제가 이제 샐러드를 오렌지가 들어간 샐러드를 좀 준비를 해볼게요. 양상추를 4분의 1 정도 크게 아삭아삭하니까 큼직하게 썰어서 일단 준비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양파 좀 있는 거, 남은 거 아주 얇게 썰어서 그냥 조금만 넣으세요. 향이 나게끔. 이태리 사람들이 은근히 양파하고 파를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이 파를 사용할 때 파란 부분은 쓰지를 않아요. 그냥 버려요. 그리고 흰 부분만 샐러드에 이렇게 넣거나 음식에서 넣어서 먹는데 저희는 파란 부분을 더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이걸 놔뒀다가 조금 이따 얇게 썰어서 데코레이션으로 사용을 할게요.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10개 이렇게 방울토마토 넣고 마지막 정점이 오렌지예요. 안 믿으시겠지만 이태리 시칠리아의 전통 음식 중에 하나가 오렌지 샐러드예요. 오렌지 샐러드를 이렇게 물론 시치에서 오렌지가 많이 나니까 하기도 하지만 정말 맛있어요. 그 웬만한 고기 요리에 이 오렌지 샐러드를 넣으시면 고기 먹을 때 그 느끼한 맛도 없고 입도 상쾌해지고 입맛이 돋아요. 진짜로. 특히 튀김 요리 하실 때 입가심하기로는 이 오렌지 샐러드만한 게 없어요. 제가 지금은 양상추랑 이제 다른 것도 넣었지만 보통 여기 사람들은 오렌지하고 그 피노키오라는 야채가 있는데 그거는 한국에서 구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넣지 않아요. 그걸 넣어서 올리브랑 제가 올리브도 소개를 해줄게요. 그렇게만 넣어서 샐러드를 해서 먹어요. 아주 유명한 이태리식 샐러드예요. 그리고 지금 이 올리브는 사실 제가 만든 거예요. 좀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건데 어차피 지금 이 샐러드를 우리 식구들이 먹을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올리브를 구할 수는 없지만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걸 뭐 버릴 게 아니라 저희가 먹을 거기 때문에 보통 넣는 것처럼 올리브를 같이 넣었어요. 그리고 올리브가 좀 짜기 때문에 이게 기름에다 넣어둔 거라서 따로 올리브 기름을 쓸 필요가 없고 소금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오렌지가 새콤하기 때문에 식초도 식초나 다른 소스도 필요
필요 없어요. 완전 건강식이에요. 자, 이렇게 샐러드도 준비가 됐습니다. 이 파를 얇게 썰어가지고 그냥 위에 보기 좋게 위에다 올릴게요. 파슬리를 구하실 수 있으면 파슬리 가루로 솔솔솔솔 뿌려줘도 보기에 참 예쁩니다. 이제 우리가 연어를 맞이할 시간입니다. 연어를 이제 맞이할게요. 진짜 향이 대단하거든요. 이 오렌지 냄새하고 이 연어 냄새하고 감자 냄새랑 합쳐서 향이 진짜 좋습니다. 이렇게 보자기 채 접시에다 놔둬도 멋은 있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접시에다 넣는 게 낫겠죠, 그쵸? 일단 적당한 도구를 이용하셔가지고 루꼴라는 아시죠? 예, 루꼴라를 데코레이션용으로도 그렇고 사용하실 때 드실 때도 그렇고 루꼴라를 밑에다 약간 깔아주세요. 그 다음에 익은 연어를 위에다 올리시고 감자도 옆에다가 이렇게 놔주세요. 이렇게 준비가 되셨으면 아까 잘게 썰은 파 있죠? 예. 파도 이렇게 솔솔솔솔 뿌려주시고 또 이렇게 하면 또 너무 그 색깔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색깔도 예쁘고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정말 맛있어요. 오렌지 샐러드하고 함께 이렇게 연어 요리를 하셔가지고 좋아하는 뭐 여자친구들 남자친구를 초대를 해도 좋고 아니면 시부모님들 뭐 부모님들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좋고 간단하면서도 맛있게 서양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혹시라도 뭐 이태식 요리인데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 이러신 레시피가 있으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소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